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승소 사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사례입니다. 저희가 전부 승소했거든요. 낸 돈 다 돌려받고 이자까지 다 받았는데, 이거 사실 뭐 저희가 찍다 보면 영업비밀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보니까 대학 동기 변호사라든가 뭐 연수원 동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니네 회사 강 변호사가 많이 잘 찍으니까 보고 자기들도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건 할 때 많이 참고해서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속으로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딴 데 가서 하지? 뭐 이런 말도 하긴 했는데, 뭐 저희 회사가 이제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판례가 쌓이면 어차피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보면 다른 변호사님도 알 수 있으니까 이 영상 보는 분들이 이거 참고해가지고 변호사 고르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어떻게 이겼냐면 용적률 부분입니다.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용적률이 뭐냐면 어떤 땅이 있으면요, 그 땅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 연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면적이 연이 연결하다거든요. 면적을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1층짜리 건물이 아닌 이상, 뭐 2층, 3층, 4층, 복층이 되면 그 각 층마다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합친 게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연면적이 그 땅 면적보다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면 그 연면적이 이 대지 면적과 비율, 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그러니까 쓸 용자 쓰고 쌓는 거죠. 어떻게 쌓아서 썼냐,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이 100평일 때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연 면적은 200평까지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을 100평을 제가 가지고 있다, 그럼 요거를 제가 건물을 짓고 싶으면 이제 뭐 이게 높게 지어봤자 분양이 안 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이제 분양이 다 된다는 전제 하에 저는 최대한 높게 지어서 최대한 연면적을 많이 하는 게 저한테 이득 아닙니까? 그래야지 분양도 할 수 있고, 분양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제가 세를 준다면 임차인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은 뭐 극단적으로 제가 100평 가지고 있는데 뭐 용적률 1000%다! 그러면 이제 막 10,000배가 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100배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나 우후죽순경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도로가 이제 감당이 안 되겠죠. 도로는 국가에서 짓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짓게 됐는데, 이 용적률이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 많아져 버리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도로가 막히고 막 이렇게 되겠죠. 실제 왜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몰 같은 거 보면 그 주위에 주말 되면 엄청 막혀가지고 막 이렇게 차도 못 다니고 막 하잖아요. 그럼 뭐 시설 부담금, 교통 유발 부담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뭐 시에 내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에서 국토의 뭐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국토이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전 국토를 용도 지역을 나눠요. 여기는 뭐 도시 지역, 여기는 뭐 공업 지역, 여기는 주거 지역 나눠가지고 용적률이 몇 프로까지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체적인 그 기준은 조례. 그 땅을 이제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러니까 200%까지만 지금 땅이 100평이면 제가 200평까지만 연면적을 만들 수 있죠. 뭐 층을 제가 5층을 짓든 뭐 10층을 짓든 어쨌든 다 합쳐서 이제 200평까지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종 주거 지역은 또 층수 제한도 있어요. 층수 제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역주택조합 하겠다, 그리고 제가 땅을 하나 이제 대지 면적을 제가 구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멋있게 지은 다음에 거기다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 막 꼬셔요. 자, 내가 여기다 아파트 30층짜리 아파트 10개 동 지어가지고 상가도 멋있게 지어서 좀 주위 시세가 뭐 한 5억인데 나는 한 3억에 팔겠습니다. 사람들 막 꼬셔요. 이제 계약금 뭐 1,000만 원 내세요, 2,000만 원 내세요, 업무대행비 3,000만 원 내세요 해가지고 한 1,000명을 모았어요. 제가 한 3,000만 원씩 1,000명을 모으면 그게 얼마입니까? 30억입니까? 300억입니까? 3억, 30억, 300억이죠. 이제 제가 300억 현금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측량도 용역 주고 감정도 주고 막 하긴 하는데, 그러다가 또 빼먹기도 하죠, 이제. 뭐 안 그런 데도 있습니다. 뭐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문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돈이 들어와야지. 그 돈 모아가지고 또 뭐 땅 사고, 또 그 돈 모아 또 추가 분담금 받아가지고 땅 사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잘 없죠. 대출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돈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흐지부지 지지부진하다가 설립인가도 못 받거나,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시간이 뭐 10년씩 걸린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의뢰인들이 저한테 나가자고 오는데, 저희 이 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탈퇴하겠다고 오는데, 이 건도 보니까 이건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 소위 말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용적률이, 이게 이제 보니까 일종 주거 지역이 일종 주거 지역이라서
층수 제한이 7층까지밖에 안 됐고 용적률도 180%인가 뭐 200%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양하겠다고 이제 조감도 줘가지고 다 준 게 보니까 23층까지 지어놓는 거, 23층짜리 아파트를 몇 동을 막 지은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도 뭐 1600 몇 호, 몇 동 1600 몇 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양 계획서에 멋있게 써놓은 거예요. 이제 그 동호수 지정도 다 무효예요. 나중에 추첨해야 되기 때문에 30세대 이상 되면 추첨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7층까지밖에 못 짓는 이 땅에, 용적률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땅에 23층을 짓겠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거는 원시적으로 무효다, 안 되다, 원시적 불능이다, 무효라고 주장을 했고, 아니면 사기다, 알고 있으면 사기다, 모르고 있으면 무효고, 알고 있으면 사기다 주장을 했고, 그게 다 인정받아가지고 저희가 이긴 사례입니다. 이거를 이제 뭐 피해 가려면 조합 입장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란 거를 이제 변경을 시켜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례로 용적률을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어떤 지구의 계획을 다 이제 정합니다. 땅을 어떻게 쓸 건지. 그게 이제 조례나 뭐 그 시청에서 구청에서 정하게 되는 건데,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야 돼요. 자기들이 지역주택조합 지으려는 계획에 맞춰서. 그러니까 아까처럼 23층짜리 지으려면 거기 맞춰가지고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라고 이제 요청해서 바꾼다든가, 뭐 2종으로 바꾼다든가 해가지고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도 않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뭐 팁을 좀 알려드리면, 이것도 안 하고 한 조합들은 사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예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한 거니까. 근데 기본적인 거 하고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퉈보게 되면 저희가 이 승소 사례가 이긴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 팁을 가지고 알아보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